네, 개장 준비 상황 보겠습니다. 2분 30초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간밤에 미증시가 오름세 나타내서 그런지 출발은 양호해 보이는데요. 현재 양시장 플러스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5%, 10포인트가량 오름세 나타내면서 2302.51포인트 정도 선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어제 2% 넘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2300선 이탈이 나왔는데 오늘은 약간 빼꼼히 고개를 내밀면서 2300선 위에서 출발 대기하는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달아나줬으면 하는데 어제 2% 밀린 것 대비로 반등 탄력이 좋지는 않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0.74% 플러스권으로 집계되면서 750선에서 출발선 만들 예정입니다. 요즘 코스닥 지수는 750선 부근을 계속해서 좀 맴도는 양상이고요. 어제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로 상대적으로 선방해줬습니다. 밀리기는 했는데도 5일 이평선을 유지를 해줬었고요. 오늘 장에서도 5일 이평선을 상회하는 흐름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키워드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앞서서도 좀 언급이 됐던 종목군인데 이 원전입니다. EU 쪽에서 유럽 지역에서 텍소노미 결정이 됐고요. 여기에서는 원전, 천연가스 포함이 됐습니다. 물론 그린피스라든지 환경단체에서는 좀 반기를 들고 나섰지만은 일단은 이런 소식에 재차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탄력을 받으면서 한신기계가 약 7% 정도 플러스권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또 오르비텍이 탄력 괜찮네요. 10% 정도의 오름세, 에너토크라든지 우진, 사이즈 작은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좀 가뿐하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4% 정도 반등 움직임.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대체로는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눈길을 끌고요. 두 번째로는 식량 쪽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금 곡물, 식량, 이쪽 키워드 가진 종목군들.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운송료 재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왔고 간밤에 곡물가가 또다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7월 7일) 목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7월 7일이었네요. 행운이 좀 따라붙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 가운데서 가장 좀 중요한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 좀 전에 좀 전해드렸었죠.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일부 매체 보도에서는 약간은 좀 하회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던데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해줬다라는 대체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 시장의 반응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코난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오늘 신규 상장합니다. 그리고 LG전자도 요즘에 삼성전자하고 가이던스 발표 날짜가 같잖아요. LG전자 보통은 한 2시쯤에 나오는데 오늘장에서 실적 가이던스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실적 시즌, 프리어닝 시즌에 돌입한 모습도 눈에 띕니다. 양쪽 지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하게 상승으로 출발하네요. 동시효과 구간보다 더 탄력적인 흐름으로 일단 출발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88% 상승하면서 2312.08포인트권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이번 주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내줬던 2300선, 5일 이평선 단숨에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750선 상회하는 흐름, 탄력 1% 정도 나오고요. 7포인트 끌어올린 751.81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눈에 띕니다. 다음은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제 쌍끌이 매수였다면 어제 쌍끌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수급 공백, 수급적인 약점을 재차 드러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250억 정도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는데 개인과 기관 쪽에서 각각 100억 원 초반대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아직은 쌍끌이 매도네요. 외국인 쪽에서 114억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70억가량의 매도 물량 출하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200억 정도 사들이면서 물량 소화 중이고요. 선물시장은 포지션이 정반대로 외국인만 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거래소, 차익, 비차익 거래 흐름이 엇갈리는데 비차익 거래 매도가 약간 더 많아서요. 45억 원 순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 많지 않습니다. 코스닥에서는 70억가량 프로그램을 활용한 매물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가 강한 상승권으로 출발한 가운데 오늘 업종별로도 상승 탄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좀 전에 동시효과 구간 때 원전주들 체크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확실히 좀 반영이 되면서 기계업종이 가장 탄력적입니다. 2% 넘게 오르는 유일한 섹터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창고 움직입니다. 1.55%의 상승권. 해운주들 괜찮고요. 그리고 유가 좀 꺾이면서 항공주들도 요즘 들어서 조금씩 또 날개를 펴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운수창고 쪽 이에 따라 해운, 항공 다 괜찮습니다. 화학섹터 1.6% 상승권, 건설, 의약품, 종이목재 순으로 뒤를 잇습니다. 약간 소외된 쪽 보시죠. 오늘 장에서는 소외된 업종이 없네요. 오늘 다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업종 상승세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총상위도 좋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어제에 대한 분풀이 시세일까요? 간밤 미증시 오른 것보다 우리 증시 흐름 더 좋죠. 1위부터 10위 일제히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좀 전에 실적 가이던스 발표한 삼성전자입니다. 사실은 실적 발표 당일에는 하락한다라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플러스권 흐름 1%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5% 정도 오르고 있고요. 지수를 6포인트 정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2차전지 쪽에 삼성 SDI, LG와 LG에너지솔루션 다 1%, 2%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쪽, 플랫폼 쪽, 제약바이오 쪽 다 괜찮고요.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언뜻 파란불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이 흐름을 흐릴 정도는 아닙니다. 제약바이오 몇몇이 1% 미만의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확실히 어제도 게임, 엔터, 콘텐츠 이런 종목군들 강했는데 오늘 장에서도 위메이드가 한 5%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게임 섹터 종목군들이 양호합니다. 그리고 HLB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같이 단기에 좀 선방을 해줬던 제약바이오 몇몇이 쉬어가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829개 종목 플러스권 움직임, 하락 종목은 330개 불과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집계되면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1,300원을 상회하는 흐름을 나타내줬었는데 오늘 드디어 약간은 좀 꺾였습니다. 많이는 아닌데요. 1원 30전의 하락으로 1,305원권 원달러 환율 출발하면서 비교적 한시도 안정적인 흐름 띠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이 부분 상승세가 좀 꾸준히 이어졌으면 에너지가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어제도 유가가 조금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유가가 좀 더 하락을 하면서 이제 WTI 기준으로는 95달러까지 밀렸다가 다시 좀 올라오면서 1%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역시 유가 관련 수혜주인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런 항공주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게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역시 0.6%, 7% 정도 강세. 하지만 생각보다 못 가는 거는 역시 환율 시장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항공주가 더 비상을 하려고 하면은 환율이 안정이 되면은 지금보다 더 훨씬 더 큰 폭의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여건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유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객 편수가 늘어나고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전체적인 나쁘지 않지만은 환율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접근을 하시려고 하면은 역시 환율 시장하고도 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만큼 환율 시장도 보고 접근을 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또 밀렸다. 그리고 환율 영향까지 함께 받는 항공 섹터에 대한 점검이 있었고요. 신규수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네, 저도 환율 얘기를 아침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달러 오르고 유로가 또 빠지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유럽 쪽의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조금 더 빠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달러가 내려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쭉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늘 보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러화는 신고가를 또 썼는데 우리 시장은 보니까 어제 고가보다 어제 종가보다 낮게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양봉을 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정도로 봐야 되겠죠. 환율과 관련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환율이 이렇게 높이 있는 동안에는
실적주라든가 또는 이제 경기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이 괜찮으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쪽보다는 조금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바이오라든가 원전, 뭐 신재생 이런 쪽들이 조금은 좀 선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요즘엔 환율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체크포인트에서도 그리고 두 분 나란히 환율에 대한 점검해 주셨네요. 최원재 전문가님 지금은 어떤 종목 보세요? 게임주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게임주의 흐름이 괜찮지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위메이도 한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대부 시스터즈도 3% 상승, 카카오 게임즈도 뭐 한 1.5% 상승, 컴투스, 펄어비스 뭐 전부 다 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게임주 강세는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지금 환율하고도 별로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역시 밸류에이션이 그동안에 뭐 실적에 대해서 안 좋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고평가돼 있다고 봐가지고 지금 많이 빠졌지만은 지금에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뭐 그런 고평가 위험도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된 것으로 좀 보고 있고, 하지만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지만 앞으로 신장 모멘텀이 좀 있는 쪽으로는 좀 매수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매크로적인 환경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은 뭐 매수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심적으로는 매수 주체들은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외생 변수에는 좀 무관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신작의 출시 일정에 따라서 민감하게 영향을 믿고 발표하면 뭐 어느 정도 랭킹에 올라가 있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신작 출시 일정 잘 체크하셔가지고 좀 봐야 될 것을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쪽이 어떻게 본다면 18,000달러 저점으로 인해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2만 달러로 회복하면서 NFT에 투자를 많이 한 위메이드, 뭐 컴투스 이런 쪽의 탄력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역시 가상자산 좀 계속적으로 변동폭에 따라서 당분간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들 좋게 보시네요. 사실 먼저 빠진 종목군이기는 하는데 시장 영향 좀 덜 받아서 상대적인 메리트 있다 얘기해 주시네요. 이어서 신교수 전문가님. 예, 뭐 원전주 안 볼 수가 없겠죠. 오늘 원전주들은 다들 괜찮은데 이제 뭐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는 왜 처음에 막 날아갈 줄 알았더니 이럴까 이제 생각들 좀 하셨겠지만 원전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8월 달에 정부 쪽에서 국내 이제 뭐 그 녹색 어떤 이제 표준의 우리나라 한국형 텍소노미죠. 예, 거기에 이제 원전을 담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유럽 쪽을 보면서 이제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8월쯤에 결정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남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주들은 뭐 지금도 뭐 접근이 어느 정도 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8월 달에 우리나라 국내 텍소노미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최원주 전문가님 뭐 보세요? 네, 아까 오전에 체크포인트 말씀드렸던 플랫폼 기업 좀 보고 있는데요. 카카오, 네이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도 한 1.2% 강세. 네이버 강세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거는 어제 상승 탄력이 카카오보다 조금 못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키 맞추기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만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차트의 모양은 유사합니다. 그러나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는 얼마 전에 6월 24일날 전저점을 또 한번 7월 4일날 깼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밑에 하단에서의 그런 가격에 대한 지지력은 일단은 네이버보다는 좀 덜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이버는 6월 22일날 저점이 22만 7천 원을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상단은 좀 열어둬야 될 것으로 뭐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그런 플랫폼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가 뭐 그런 시장의 기술적인 반등 같이 맞물려서 나타나면은 그동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 주식보다 상승 탄력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보다는 그래도 네이버가 조금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는 보입니다. 네. 그래서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의 반등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투자 의견까지 주셨어요. 신교수 전문가님 그 사이에 좀 보고 계신 종목 있으세요?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네. 오늘 좀 특이하게 움직이는 쪽이 보니까 탄소 배출권 쪽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후에 텍소노미가 이제 되면서 이제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도 바닥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이건 산업이
뭐 10% 그리고 이건 홀딩스가 2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아무래도 이제 탄소 배출권 부분에서도 그린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뭐 키워드가 지금 시장에 제시가 됐기 때문에 매기가 조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며칠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비중을 좀 줄이고 나올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오름세를 나타내서요, 좀 시선이 분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두 분이 공통적으로 환율에 대한 중요성, 오늘 개장하자마자 환율 부분을 좀 점검을 해주셨고요. 환율이나 그리고 또 유가, 이 부분도 중요하죠. 유가에 영향을 받는 항공 섹터, 최근 들어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게임과 오늘 이슈에 있는 원전주들, 그리고 탄소 배출권 키워드 오랜만에 좀 다루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푼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건홀딩스하고 이건산업 이런 종목군들이 VI가 발동돼서 탄소 배출권인가 지금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건자재 쪽으로 묶어서 봤더니 건자재 쪽으로 또 들썩이는 종목군들도 보여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쪽으로는 한솔홈데코 지금 한 6에서 7%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 보여주고는 있는데 후성이라든지 TKH 휴캠스 예전에 휴캠스죠. 휴캠스 같은 경우는 또 제한적인 TKG 휴캠스입니다. 이 종목은 제한적인 상승 탄력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자재 쪽으로 가보시면은 지금 한국 가구가 한 7%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디즈, 이 광고도 해서 의자 만드는 업체 유명하죠. 시디즈가 지금은 또 14% 정도의 상승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밖에도 퍼시스, 특히나 오늘 건자재 쪽에서도 가구 쪽이 유난히 강하네요. 퍼시스도 3% 정도, 현대 리바트 NX 쪽으로도 플러스권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펄프 쪽인지, 탄소 배출권인지, 건자재로 봐야 될지 많이 좀 헷갈리는데, 신기수 전문가님이 이어서 좀 봐주세요. 딱 그렇게 지금 투자 매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헷갈리게 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이제 가령 이제 한솔홈데코가 올라가는 게 이게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또 한국가구 퍼시스 이런 쪽이 올라가니까 건자재인가? 그리고 건자재 쪽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이제 탄소 배출권 쪽으로 엮여 있으니까 탄소 배출권인데 이쪽 보니까 또 그린케미칼 이건산업 이건홀딩스 올라가니까 그쪽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방향이 많이 딱 잡혀가지고 그 섹터로 지금 들어온다기보다는 약간 혼조권으로 지금 돈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종목별로 치고받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테마 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유 쪽에 텍스노미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쪽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단기로 하시는 게 좋겠고 단지 이제 건자재 쪽은 국내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 관련된 건이 재건건이 건자재 쪽까지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자재 쪽에는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지 오늘 한국가구 퍼시스 이런 것들처럼 좀 급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매도를 좀 하시고 또다시 타이밍을 잡고 한 단기 투자가 훨씬 더 적합할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오늘 실적 나오고 나서 시장의 반응도 궁금하실 텐데 시장의 반응이 괜찮습니다. 지금 1.5% 정도의 오름세 유지하고 있어서요. 최현주 전문가님 이번 실적 발표 좀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원래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면 항상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당일날은 주가 어떻게 보면은 선반영하면서 좀 빠지는 경향이 거의 99%였지 거의 다 100%였는데 오늘은 오히려 안 좋은 실적을 컨센 대비 소폭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은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실적에 대한 우려 계속적으로 미리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충격이 미리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가 미리 그거 반영해서 선반영했기 때문에 실적이 실질적으로는 안 좋게 나왔지만은 뉴스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외국계 창구에서도 보면은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가 물론 진짜 이게 매수인지 아니면 쇼커버링인지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 쇼커버링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연기금이나 국내 투신권, 즉 자산운용사들도 외국계 창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외국계 창구가 꼭 외국인이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기술적 반등이 다음 주 초까지는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봤는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어제 뭐 큰 폭으로 빼고 뭐 심리를 굉장히 좀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환율 시장도 안 좋게 움직이고. 여전히 다음 주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있는데 한쪽으로 콜이든 푸시든 한쪽으로 변동성이 나타난다기보다는 결국에서는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등락을 서로 주면서 시간 가치를 죽이는 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큰 폭의 하락도 힘들고 큰 폭의 상승도 힘들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차전지 쪽 넘어가겠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2차전지 내에서도 리비안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다는 겁니다.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리비안 간밤에 주가 10% 정도 올랐고요. 출하량이 3.6배나 폭증을 했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응이 나왔고 대원화성 보겠습니다. 현재 대원화성이 한 5% 정도 초반에 워낙에 갭상승을 출발했네요. 시가가 고가가 됐다라는 점은 좀 걸리는데 이 종목 10% 정도 오름세로 출발했고요. 지금은 5% 정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캡 7% 정도의 상승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 삼진 L&D라든지 뭐 관련된 종목군들 현재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전지 좀 묶어서 보겠습니다. 이쪽도 분위기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뭐 삼성 SDI나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셋업체들 분위기도 괜찮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또 눈에 띄는 점은 나인테크, 이 종목은 LG향 대표적인 종목인데 한 6% 정도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지금 3% 정도의 상승권, 상신 EDP도 4% 정도, 2차 전지 이제 조금씩 살아나려나요?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살아날 걸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 때는 다시 이제 가격이 복원될 걸로 보는데, 일단 뭐 이제 스타트는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오면서 저점을 잡았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좀 주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셋업체들이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뭐 바닥은 잡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그 어떤 컨센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의 전기차 업체들이 요즘에 반등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에도 전기차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들 관련해가지고 쭉 이제 올라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관련된 미국 쪽에는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여러 업체들이 전부 다 너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서 아마 반등이 나온 다음에는 그 반등 폭이 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따라서 우리 시장도 좀 올라갈 걸로 보이고 있고 3분기 때는 2차전지 반등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소비재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이 계속해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화장품주들도 대체로는 반등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뭐 오리온이라든지 이런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장 대비 선방해줬는데 음식료는 오늘은 약간 좀 쉬어가는 상황이고요. 소비재 쪽 어떻게 보세요? 네, 최원지 전문가님. 뭐 지금 화장품주, 그다음에 음식료품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식료품주는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강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반등하면서 조금 쉬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소비재 쪽은 필수 소비재는 괜찮게 봅니다. 하지만은 지금 소비자들은 인플레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싼 것만 찾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싼 거.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마트나 뭐 이런 쪽에서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할인 행사를 여는 게 이때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그동안에 전자상거래 업체들한테 뭐 주도권을 좀 많이 뺏겼는데 주도권을 찾아오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지금 대형주 위주로 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수가 움직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차트만 모양으로만 보면 괜찮습니다.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LG생활건강 차트 한번 좀 보시면은요. 일단 바닥권에서 좀 탈피하고 있죠. 뭐 주가가 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성장이 끝났다 그런 우려는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 뭐 지금 글로벌 화장품사들에 비해서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부진하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는 국내 뭐 한류 열풍도 어느 정도 좀 꺾이지 않았나 화장품 쪽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역시 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반등의 폭은 조금 더 강하게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뭐 차트만 보고 접근하는 거는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 나오면은 한 차례 뭐 주가가 요동을 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뭐 괜찮다면은 그동안에 우려를 덜었던 것에 우려가 이제 많았는데 조금 한풀 꺾 덜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IT 쪽 조금 더 매기가 확산돼서 짚어보겠습니다. 기판이 좀 빠르네요. 뭐 다른 반도체 장비나 뭐 이쪽보다는 기판이 지금 대덕전자가 6%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참 신기한 게 장기 이평선으로 봐도 거의 뭐 크게 안 밀렸거든요. 시장에서 뭐 52주 신저가가 절반 이상인 그런 시기도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경험을 했었는데 대덕전자는 거의 뭐 빠진 게 없습니다. 현재 6% 정도의 강한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심택도 보겠습니다. 심택도 5% 정도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판 쪽 한번 조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IT 부품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보시면 LG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형님들도 든든하게 좀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IT 이제는 좀 반등하려나요? 신기수 전문가님? 일단 IT 쪽에서는 이제 그 반등이 일단 나올 거예요. 반등은 나오는데 반등 이후에 추가 반등이 나오냐는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어떤 분야를 하고 있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 기판 쪽에는 저는 제일 유력하게 봅니다. 반등 이상 나올 쪽으로. 왜냐하면 기판 부분이 너무 많이 빠진 게 심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피크아웃 어떤 우려감 같은 것들이 어떤 제의가 되면서 빠졌는데 사실 너무 과한 우려로 봐야 되겠죠. 대덕전자도 이제 같이 빠지긴 했지만은 심택보다는 좀 덜 빠졌고 오를 때 보면 이제 같이 오르죠. 예전에도 보면 이제 대덕전자가 심택보다 조금 속도감 있게 움직인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심택도 이제 같이 올라올 걸로 보이고 있고 기판 쪽에 심택 대덕전자뿐만 아니라 일단 뭐 실적 좋은 BH도 뭐 올라올 것 같고요. TLB 같은 종목들도 조금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다들 뭐 회복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판 쪽을 저는 조금 빠르게 올라올 부분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있는 쪽이 소재 쪽이에요. 그래서 소재 쪽에 이제 유력한 종목들 다 빠져 있죠. 그래서 소재 쪽 종목들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저는 이제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LG이노텍과 삼성전기 두 종목은 계속 보셔야 되는데 접근 방법은 조금 다를 걸로 봐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 너무 우려감들을 많이 받아서 너무 이제 퍼렇게 멍들어 있죠. 그래서 삼성전기는 조금 중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IT 쪽에도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양봉을 내고 있고 상승을 내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IT 쪽에 뭔가 기대감을 좀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진 IT 낙폭 과대에서 반발 매수 이상은 해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로나 보겠습니다.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모습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이번에 일본 쪽의 내용이 나왔는데 일주일 새에 2배나 급증을 해서 도쿄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3,000명이 늘기도 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날씨 더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또 바이러스 번식에 좋은 환경이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눈에 띄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장 전체적으로 강하기는 한데 거래가 동반된 종목을 보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거래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1,500억 정도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시총이 10조가 넘어가는 종목인데 지금 10% 넘게 급등입니다. 정적 VI도 발동됐고요. 많이 밀렸었군요. 13만 5천 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젠텍은 사이즈가 작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톱10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가 14% 정도까지 상승세 타고 있고요. 이 진매트릭스는 코로나 쪽도 있긴 있는데 어제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2종 개발했다라는 개별 모멘텀도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어제도 이 종목은 24% 급등했고요. 오늘 장에서도 10% 정도 추가 상승하면서 아래쪽에 휴마시스도 있고 자금은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일단 매기가 지금 이쪽으로 뭐 코로나 관련주로 좀 쏠리고 있는데 일단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물론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다시 뭐 예전처럼 뭐 지금 전망은 급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나오는데 뭐 전망은 전망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뚜껑 열어봐야지 안다. 하지만 뭐 기대감에는 주가는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역시 뭐 추격해서 뭐 사는 거는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 바닥 탈피 움직임은 있습니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수젠텍, 휴마시스 전부 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에서
조금 올렸는데 저는 하루하루 뉴스에 따라서 등락이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차트만 보면은 뭐 매수에 가담해서 트레이딩 권역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은 조금 단기적으로 보셔야지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예전처럼 코로나 유행이 엄청나게 온다 그런 거 그래가지고 다시 락다운 할 것도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제한적인 반등권으로 좀 보셔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체적인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면 오히려 단기에 힘을 냈던 제약바이오가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시각들도 있던데 신교수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의견 주시죠. 제약바이오는 저는 3분기 때는 계속해서 이제 루키 섹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어제 오늘에 또 이제 그저께 이렇게 이제 움직임을 좀 보면은 시장이 너무 다들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들 끌어올리는 분위기예요. 오늘은 보니까 기술주들 뭐 움직이고 5G까지도 지금 올라오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섹터, 조금 더 빠른 섹터, 저는 제약바이오를 보고 있고 종목들이 계속 확산이 됩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보게 되면은 자리를 잡는 종목들 또 올라온 종목들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제약바이오 쪽에는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 계속 봐도 좋겠다. 그리고 어제도 이 시간에 다만 코로나 키워드가 아니라 뭐 신약이라든지 파이프라인 탄탄한 종목으로 보자. 그 얘기도 추가적으로 해주셨죠.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투자 전략 제약바이오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업종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2.6% 정도까지 탄력을 더해가면서 전기전자 섹터가 대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2% 넘게 상승 탄력 붙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좀 오늘 장 초반에 움직이는 종목분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